2차 세계대전 원자 폭발 그리고 이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또 현재 전 세계에서 450여 개 가동, 편익과 위험과 비용이 이제 분명하죠. 위험은 이제 혹시라도 모를 사고의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예, 정말 이게 장치 산업이니까 근원적으로 위험을 통제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화학 공장도 지금 전라도 또 경상도 이런 데 이제 거대한 화학 공장들이 있는데 대부분 장치 산업입니다. 석유를 정제해서 이제 각종 석유 산물을 팔고 거기서 이제 모든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죠. 석유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버릴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다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근원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위험이 막 건설업에서 일어난 것처럼 뭐 빈번하게 일어나면 뭐 지역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위험이 있어서 그 반도체 또는 이런 석유산업 또는 원자력 이런 근원적으로 위험을 통제를 합니다. 그냥 확률상으로 보면 위험이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낮죠. 낮지만 한 번 이제 일어나면 이제 감당이 어려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화학공장 폭발 사고, 인도 폭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큰 사건은 없지만, 그래서 원자력 산업 또 반도체 산업 또 뭐 이런 것들. 예, 잠깐만요. 지금 학생분들이 지금 유튜브 보시면서 아마 질문들을 좀 올리고 있는데요. 질문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이게 이제 집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우리가 집이 굉장히 좁아서 아내가 이제 뭐 또 이렇게 설거지하다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예, 잠깐 이렇게. 교수님, 저희 질문들이 저 유튜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모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뭐 그때그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혹시 이제 좀 그 잘못된 팩트를 얘기하면 정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이걸 뭐 사실 산업보험 관점에서 노동자들의 건강 위험 측면에서 조금 보는 것이니까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진 이제 그 서로 토론해야 될 주제가 있는 것 같고, 또는 이제 이 팩트에 대해서 뭐 연도가 잘못됐다거나 또는 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익은 이제 아주 단순히 하면 전기 에너지, 위험은 이제 이런 사고, 그다음 원자력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이 이제 조금 우리가 감당하는데 좀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이 아주 간단한 것도 있고 그야말로 좀 오래 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주로 환경 쪽에서 보면 오래 가는 것들은 이제 화학물질도 그렇고 농약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농약도 한번 배출되면 또 석유 배출되면 정말 오래 갑니다. 환경 중에 남아 있으면 거의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 모두 없어질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죠. 농약도 이 편익과 위험을 대입해 보면 굉장히 극명하죠. 침묵의 봄 1940, 50년대의 농약으로 어마어마한 이게 농업 생산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농약은 뭐 기적의 물질이라고 해서 이제 노벨상도 받고 그랬지만 그 이후에 이제 농약에 대한 것. 그런데 지금도 이제 이 편익이라는 게 워낙 커서 농약도 이제 쉽게 이렇게 다루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폐기물 이런 부분이고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 우리가 하는 경제 활동과 소비 활동이 꼭 원자력 산업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그대로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속도해도 괜찮습니까? 소리가 뭐 좀 해서. 예, 괜찮습니다, 예, 교수님. 원자력 산업 발전과 편익 위험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익은 전기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한 30% 정도 이런 수치가 좀 있는데 국가마다 의존도가 다르죠. 절대적 전기 에너지이고요.
에너지 사용 중독 등 전기에너지 사용 중비돼 있죠. 외국과 같은 경우는 이제 빛공해라고 해서 빛이 이렇게 건강에도 안 좋고 또 에너지도 많이 쓰고 저녁에 이렇게 불필요한 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이제 네온사인이랄지 각종 이런 것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 정책 개입은 들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생존이나 경제활동 필수 시설의 이외에 이런 조금 우리가 견디면 될 것 같은 것들을 좀 줄여나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민들의 협조 또는 이런 것들을 좀 개입해도 될 것 같은데 제 희망이긴 한데 어쨌든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좀뭐 아니고 그 24시간 사실은 거의 이제 전기 에너지가 쓰이고 있는 거죠. 개인 공장, 기반 시설 뭐 등등.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검토를 할 사항이고요. 예. 이게 이제 제가 좀 이제 원자력 관련돼서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하는 데서 이거 좀 제 기준입니다. 이게 좀 좋더라고요. Widely recognized online platform across various industry and sector. 경제, 소비, 뭐 환경 쪽에 관련되는 각종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원자력 산업의 원자력 그 개수 이런 것들 좀 했는데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2023년 5월 기준으로 나라별로 보면 이제 미국이 가장 많고요. 프랑스도 가장 많고 차이나 또 러시아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은 축에 속하죠. 25개. 그리고 이제 뭐 한두 개 있는 경우 또 없는 경우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어, 미국과 이제 프랑스, 유럽 이런 데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지금 이제 컨스트럭션 하는 데가 이제 차이나가 제일 하죠.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만약에 차이나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굉장히 위험하긴 하죠. 동해안 쪽 이렇게 돼서 언제 언론에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게 팩트죠. 그래서 이제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더 지으려고 하는 경우 나라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자력 기술이 아주 뛰어나니까 여기에 수출하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nuclear power is popular in the US, Europe, and China 돼 있고요. 이런 게 나와 있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프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또 노스 아메리카, EU, 아시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 이제 주로 중국 중심으로 일본 또 한국 이렇게 노스 아메리카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보십시오. 원자력 에너지 사용 비율은 우리나라가 이제 약 30% 정도 돼 있는데 프랑스는 한 63%. 프랑스하고 이제 그 독일하고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기초적인 팩트니까요. 보시고 한번 보요. 우리나라가 30.4% 이렇게 돼 있고요.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이제 거의 우리는 석탄에 의존하고 석탄과 이게 원자력. 근데 이제 석탄은 카본 베이스, 석탄 뭐 LPG 다 카본이니까 이거가 이제 기후 위기, 카본 뉴트럴리티, 탄소 중립하고 연결되니까 이제 석탄 산업이 여러 가지로 에너지를 얻지만 거기에 또 비용이나 부담은 뭐가 있습니까? 미세먼지,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저 CO2 배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2030년 또 50년에 달성되는 목표에 보면 석탄 발전은 또 이제 축소되고 해야 됩니다. 카본 베이스의 산업들이 이제 석탄 산업, 석유 산업, 또 시멘트, 철강 이런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 거대한 산업들이 어떻게 변할 건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이 있죠. 그래서 뭐 혹자는 이게 공정한 전환, 그러니까 페어 트랜지션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이니까 여기에 이제 각종 하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의
이런 그 원청이 이제 변화되면서 영향을 받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이것들도 사실은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석탄 산업도 사실은 기회가 되면 또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위험은 이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모든 산업은 그렇습니다. 다 자연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에서 뭔가를 취해서 그래서 이제 그 원료가 어디 뭐 중국에서 오든 러시아에서 오든 아프리카에서 오든 희귀금속이든 뭐든 이렇게 다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내에 이제 자연자원이 없으니까 반도체든 석유든 모든 것들 그래서 일단 지하에서 이렇게 채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채굴하고 운반하고 이제 공장 내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걸 가공하죠. 가공해서 제품으로 만들고 이게 이제 크게 큰 흐름이죠. 그래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각종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노동자의 어떤 사고 위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동 중에 사고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장치 산업이니까 가동 중 사고는 이제 안전사고가 있고 또 노동자들이 노출돼서 근로자에 노출돼서 질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원자력 산업의 이제 질병 위험은 잘 모릅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하고 남은 모든 게 폐기물이 있습니다. 건설업이든 어디든 다 폐기물이 있고요. 전자산업이든 이 크고 작은 폐기물이 있고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문제죠. 생활 폐기물도 있고 산업 폐기물도 있고 뭐 성면도 들어간 게 그러니까 폐기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위험이 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 2시 한 10, 아이고 이게 제 강의 진도를 너무 못 내네요. 예, 예, 어려운 얘기를 계속 뭐 오래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가동률 사고가 있고, 그다음 폐기물이 이제 좀그 굉장히 그 이제 복잡한 문제입니다. 원자력 쪽은. 그다음에 이제 해체도 이제 폐기 쪽이 우리가 40년의 수명을 갖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폐기 해체를 해야 되는데 해체하는데 비용, 그다음에 해체하게 되면 이제 고준위 폐기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대한 얘기. 이렇습니다. 위험 비용은 이제 우리 환경 쪽에서 시간 경과를 따져야 됩니다. 경제에서는 사실 이것들을 잘 안 따지고 그렇습니다. 시간 경과를 따져야 되는데 사실은 기후 위기도 그렇고 또 나중에 이제 원자력 미래 세대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이 환경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미래 세대에 대한 영향. 그래서 이제 그저 누굽니까? 그저 스웨덴의 툰베리인가? 뭐 미래 세대 우리들이 뭐 한 것들. 그래서 패닉을 누린 그룹과 누리지 않는 그룹이 이제 그 동시대에 살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이득은 한참 전에 세대들은 누렸는데 손실은 또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환경 문제긴 합니다. 예. 자, 조금 이제 그 과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생태계 위험 원리라는 게 결국은 불안정한 방사능 물질이 끊임없이 이제 안정화되면서 에너지를 내놓습니다. 예, 이 에너지가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이게 아주 강한 에너지입니다. 특히 이제 알파 같은 경우는 감마보다 에너지가 약한데 몸에 들어오면 이제 어디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표적 조직이라고 하는 들어오면 호흡기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방사능 물질 그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방사능 물질이 변하면서 에너지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레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레디에이션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이게 이제 DNA를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독성학적으로 보면 DNA를 깨뜨리게 되면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이게 이제 90% 이상이 암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방사능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안정화되면서 계속 이 알파, 베타, 감마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고농도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영향은 분명하고 저농도에 대한 얘기는 이제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건 뒤에 이제 독성학적 원리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방사능 에너지를 내놓은 이런 물질을 내놓는데 이제 고에너지 준위는 안정화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같은 건 어지간하면 뚫고 나가버리니까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납병이나 아주 이런 그 격리된 영원히 격리할 수 있는 통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고 지하 깊숙한 곳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색이 불안정한 방사능 원자 물질이 이렇게 안정화될 때까지
안정화되죠. 보통 이제 납까지 오면 안정화되나요? 그렇게 해서 그때는 이제 그렇게 뭘 내놓는 걸 멈추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붕괴하는데 붕괴할 때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데케이라고 하죠. 그래서 데케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라돈이다. 우리 생활 속에 나오는 라돈이다. 라돈 그 물질이 위험한 게 아니라 라돈이 우리 호흡기와 같이 들어와서 폐 속에 표적 조직에 머물면서 여기서 이제 라돈이 붕괴를 합니다. 붕괴하면서 알파, 베타, 감마. 어떤 것들은 베타를 내놓고 어떤 건 알파를 내놓고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알파는 이제 종이나 이런 것들로도 차단이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감마 같은 게 어지간한 두께도 다 뚫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환경 중에서는 이런 게 더 위험하고 알파, 베타, 감마는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면 빠져나가지 않고 딱 고착화돼 버리니까 붕괴하면 안정화될 때까지 알파, 베타, 감마 내고 DNA 파괴고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서 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온화시킨다 라는 것이고 좀 어렵죠? 예, 독성학에서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디에이션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하고 넌 이오나이징 비이온화 방사선. 이온화는 알파, 베타, 감마 또 엑스레이 이런 것들이고 비이온화는 우리가 쓰는 각종 전자파를 비이온화라고 합니다. 예, 그냥 이게 삼중수소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게 이런 농도면 영향이 없다고는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생태계에 대한 영향, 또 앞으로 이제 이런 정도로 계속 통제돼서 나올 거냐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보통 헤프라이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우라늄 203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그 반감기가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 반감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자연에서 취한 것들을 안정화될 때까지 이렇게 걸리는 시간, 우라늄, 토륨, 라듐, 뭐 라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인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혹시 이제 우리 대학원에 오면 좀 더 자세히 강의를 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상식적으로 알아주실 게 이오나이징하고 넌 이오나이징 하듯이 이렇게 쭉 에너지로 보면 우리가 송전탑 이런 것들은 전기 에너지인데 여기에서는 극저주파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IARC에서 파스브 카시노젠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셀폰, 이게 라디오파, 이것도 이제 파스브 카시노젠, 많이 노출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이 프리퀀시 갖고 있는 게 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이 이제 자외선 이상의 영역, 자외선도 이제 피부암을 초래하니까요. 그래서 이쪽은 에너지가 굉장히 좀 높고 그렇습니다. 이쪽은 이오나이징은 모두가 동의하는 바람 인자입니다. 바람 인자고 다만 이제 높은 농도는 분명한데 낮은 농도도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독성학적 원리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그냥 크게 이제 방사선 레디에이션이라고 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레디에이션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일반인들이 많이 노출되는 이게 이제 비이온화 우리 생활 속에 모두가 노출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에너지가 강한 것 그리고 이제 평화적 이용 이런 것들이 이오나징 레디에이션, 전리 방사선 또는 이온화 방사선 또는 비전리 방사선. 비전리 방사선 이렇게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DNA를 깨뜨릴 정도로 강한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가 자극하면서 여러 가지 세포의 영양, 세포의 이온 분포 이런 것에 영향을 줘서 결국은 암의 프로모터로 될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것들이 하고 다 에너지여서 우리 생활에 너무나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것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편익과 손실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편익이 손실보다 더 많으면 그걸 취해요. 예, 절대적으로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리함 이런 걸 다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정책하는 사회에서 도입하기가 쉽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점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자, 폐기물은 조금 쑥쑥 넘어가겠습니다. 논란이 되기도 하고 고준위가 사실 위험합니다. 고준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오래 걸리는 겁니다. 안정화되는데.
예. 그래서 2, 3년 가도 나서 안정화되면 바로 이제 일반 폐기물과 같이 섞어서 버려버리면 되는 건데 이게 주로 이제 방패장, 우리가 방패장 할 때도 얼마나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저준위 폐기물이라고 해서 병원에 썼던 캡슐이랄지 또는 보호복이랄지 이런 것들은 조금만 이 보관하면 다 안정화돼 버리니까 위험하진 않아요. 근데 고준위는 이제 안정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만년, 수만 년 막 이렇게 걸리니까 이거는 따로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쟁점이죠. 주로 이제 스펜트 뉴클러 퓨어, 그러니까 연료봉이죠. 연료봉 같은 것들 있고 저준위는 각종 보호구, 뭐 어떤 사용된 필터 이런 것들, 아주 가벼운 것들 이런 것들은 별 크게 이제 일반 폐기물과 조금 보관하면 돼서 크게 논란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고준위 폐기물이 이제 그러니까 원자력 산업을 이용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게 핵 연료봉 같은 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해서 안정화될 때까지 갖고 가느냐, 이걸 이제 처리하는 기술이 없으니까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미래 세대까지 이제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농약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다 미래 세대 부담을 주는 겁니다. 오케이. 폐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시설의 폐기물입니다. 예. 공장이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거기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고 위험이 굉장히 커지면 자동차 오래 쓰는 것하고 똑같죠. 그래서 40년을 생명 주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쓰게 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니까 멈추죠. 멈추고 이제 폐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있고요. 이것도 고준위 스펜트 뉴클리어 퓨어 이렇게 돼서 영구적 격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곳의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자연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영구적으로 뭐 몇만 년 이렇게 우리가 고대 사회 언어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2000년, 3000년 전. 근데 그 이상의 것들을 격리해야 되는데 다른 비용, 부담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질병 위험으로 보면 아까 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 넌 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 IARC라는 이것도 유엔 산하기구인데요.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이것도 유엔 IAEA처럼 이렇게 자율적인 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발암 물질을 등급을 정합니다. 이렇게 등급을 정하는데 그룹 1은 이제 확실한 거죠. Definitely carcinogenic to human. 뭐 논란의 여지 없이 뭐 이게 논란이 좀 있는 겁니다. 전자파 같은 possibly carcinogen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건 뭐